근데 저희가 이거를 철거를 하고 이제 아무래도 종로다 보니까 문화재 지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지표 조사를 했는데 그 문화재가 발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이상이라는 시간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 여기서 출토된 자기 편이라든가 그런 흔적들은 다 수거해 갔고요. 문화청에서 예전에 여기가 어떤 건물이 앉혀져 있었는지 그 터를 조사를 해서 도면으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문화재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걸 다 그 자료를 만든 다음에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시는 이 도면들이 예전에 이제 어떤 건물 터였는데 기둥이 주춧돌이 위치라든가 뭐 적신이 발견된 있던 건물 터에 대한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복원한 도면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것들이 도자기에 보다 보니까 이게 한문으로 운현 이렇게 써 있는 글자를 발견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흥선대원군께서 거기 궁에 계셨을 때 식솔이라든가 그런 식솔들에 대한 어떤 숙소로 이용이 됐던 건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문화재 조사할 때 실제로 저는 이거를 한 3-4번 겪었는데 정말 이렇게 호미로 이렇게 밭갈듯이 땅을 긋고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공적인 부분에서는 필요한 일이기도 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땅을 팔 수 있는 기간들이 상당히 늦춰졌지만 저희가 이렇게 뭐 다른 현장처럼 이렇게 지하 텃밭 공사를 했고요. 흙은 되게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갔던 과정을 잠깐 이렇게 보면은 이런 사진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처음에 오셨을 때 건물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밝은 색, 흰색, 그리고 모던한 현대식, 그리고 굉장히 다이내믹한 외관의 메스 이런 거를 상상을 하셨었는데 저는 주변의 어떤 도시적인 컨텍스트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건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변의 한옥이라든가 이런 재료들을 연속성을 갖고 어떤 전벽도를 활용을 해서 외관의 파사드를 구성하는 거를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 건폐율이 거의 이게 이제 일반 상업지다 보니까는 80%까지 하기다 보니까 저희가 꽉 차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다 지어진 건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가지고 올해 그 우리 동네 좋은 집 찾기에서 동상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릭 메시라고 지은 거는 전벽돌로 건물의 파사드를 구성하면서 어떤 망을 하나 이루기다 보니까 전망이라는 의미의 어떤 단어를 생성하게 되었고요. 그걸 이제 영어로 저희가 해석을 하다 보니까 브릭 메시라는 단어를 떠올렸고, 또 옥상에 조경이나 작은 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전망을, 구도심의 전망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 모든 파사드의 벽들이 도로 쪽에서 보여준 분들은 전부 다 이게 그 전벽돌의 영롱 쌓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영롱 쌓기가 이제 막 좀 유행하기 시작할 때쯤이었는데 부분적으로는 사용을 했지만 이렇게 건물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도함에 있어서 좀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실내 이제 1층 임대 상가 공간인데 이제 내부의 인테리어는 별도 하지 않았고요. 안에 어떤 홀이나 이런 공용관들이 너무 협소하고 들어가자마자 딱 필요한 공간만 있을 때는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생각을 하고 1층의 홀이라든가 로비를 좀 여유 있게 만들기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완전 내부도 아니고 완전 내부도 아닌 약간 중간적인 성격의 홀을 구성을 해왔고요. 이 방범에 꼭 필요한 이 대문들도 기존의 외관의 어떤 파사드를 이용을 해서 금속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기대했던 거는 낮에 있는 어떤 거주자가
밖에서 이렇게 막 쪼개져 들어오는 빛이 안에서 어떻게 느껴질지에 대한 기대가 있었었고요. 밤에는 걸어다니는 행인들로 하여금 안에 켜져 있는 불빛이 밖으로 쪼개져 나오는 어떤 그런 기대를 상상했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비구조체이긴 하지만은 어떤 구조적인 안정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구조 기술사랑 협업을 하여서 어떤 저희가 각 제안하는 어떤 디테일에 대해서 구조 부재에 대한 어떤 그런 사이즈라든가 간격에 대한 그런 계산을 수행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창 프로파일에 맞춰서 그 영농 쌓기를 하기 위한 하지 철물들을 보내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지시할 건지에 대한 디테일을 그렸고 그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 구조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앵글이나 이런 재질이나 이 시크니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실제로 이 자재를 생산하고 시공하는 전문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 때부터 그 업체와 협업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이 끝까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옥상에 딱 올라가 보니까 사실 어느 장소에도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집니다. 동서남북으로 다 터 있지만은 한쪽은 옛날 고궁이 있는 뷰, 한쪽은 또 높은 어떤 스카이 스크랩, 그러니까 마천루에 해당되는 그런 건물들이 스카이에 조성되어 있는 뷰, 이런 것들이 옥상에 펼쳐졌기 때문에 이 공간을 그냥 일반 옥상처럼 방치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상에 대한 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작년에 제가 대상을 받은 작품인데 협소주택이라고 하죠. 사실 근데 협소주택은 굉장히 이제 구도심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지들도 굉장히 작고 도로 여건도 좋지 않고 굉장히 높은 지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협소주택을 한 3-4건 정도 수행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집을 짓겠다고 찾아오셨을 때 자기가 봐왔던 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하면서 이 땅을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는지를 의뢰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땅은 맞지 않을 것 같고 다른 땅을 알아보시되 구매를 하시더라도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준 땅을 구매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그 땅을 딱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지어진 그 주택의 전경인데 제가 이분들이 결혼함과 동시에 신혼여행을 뭐 한 2달간 유럽 여행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서 여행을 하면서 매일매일 바라보는 그 낙조, 노을, 이 빛이 너무 좋았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을 지으면은 꼭 서양을, 보통 서양을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서양을 바라볼 수 있는 노을을 즐길 수 있는 땅을 꼭 사서 집을 짓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노을집이 되었고요. 사실 이제 서양의 큰 창들은 굉장히 여름, 한여름에 일사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열 차단을 할 수 있는 전동 셔터는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설치를 했고요. 현재 사실 이 사진 찍었을 때는 전동 셔터가 이제 해외 배 타고 오는 과정이어가지고 나중에 설치가 돼서 이때는 사진이 없는데 그 이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땅이 삼각형입니다. 땅의 면적은 17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 도대체 어떤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이 집들은 약간 경사진 대지에 놓여져 있고요. 사실 옛날에 지었던 집들이 내 땅의 경계를 무시하고 막 침범해서 더 넓게 지어져 있죠. 근데 이분들은 땅을 샀을 때 그 집이 깔고 있는 대지의 면적이 내가 산 땅의 면적으로 대부분 다 오해를 하시는데 철거하고 경계 측량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땅은 더 작게 돼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렇게 땅이 더
그러니까 땅을 벗어나서 지어져 있는 집보다 지어지면 체감되는 면적은 더 작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온전히 삼각형으로 될 수밖에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원초적인 매스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이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사진 대지의 각 출구를 나눠서 그 이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낮은 대지에서는 1층에 임대용 상가, 그러니까 17평이 안 되는 땅에 1층에 임대용 상가도 뒀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 대수가 무조건 한 대가 필요하죠. 근데 1층에는 오롯이 상가로 임대를 주고 2, 3층에는 저희가 법에서 허용하는 발코니 확장 면적을 활용을 하였고 그 위에 다락 공간을 두게 되면은 두 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는 충분한 면적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대지 쪽의 출입구는 상가, 그 높은 대지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거는 주택의 출구가 되죠.